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케이블에 대한 리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케이블 브랜드는 네오복스입니다. 네오복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사장님이 20여 년간 거의 케이블만 연구해온, 거의 케이블의 달인의 경지에 오르신 사장님이 계속해서 만들어 오고 있는 케이블인데, 네오복스는 거의 뭐 광고나 이런 것도 거의 하지 않고 정말 근데 유저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무관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고요. 지금까지 한 20여 년간 이 케이블만 계속 만들어 오시면서 여러 라인업이 있었어요. 예. 그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오이스트라우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동선으로 첼리비 다케라고 있었고, 가장 최근에 만든 거는 출시한 거는 약 5년 전에 만들었던 오이스트라의 얼티밋 레퍼런스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만에 새로운 케이블을 내놨는데, 여기 앰프에 저희가 스피커 케이블은 장착해 놨고요. 그 인터 케이블은 김편집이랑 저랑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XLR, 네. 코나님이 RCA 인터 네. 케이블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이 나온 케이블 이름은 멋있습니다. 카스타 디바. 네. 카스타 디바가 무슨 뜻이죠? 정결한 여신, 예. 그런 뜻이죠. 네이밍을 굉장히 멋있게 지은 것 같아요. 예. 기존에는 이제 뭐 작곡가라든가 이런 분들 이름을 좀 많이 응용을, 연주자라든가 이런 부분 이름을 지었는데, 이번에는 카스타디바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스피커 케이블하고 인터 케이블, RCA와 XLR 케이블 나왔고요. 파워 케이블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스피커 케이블과 RCA 케이블, 그 다음에 XLR 케이블을 공수를 해서 이번 시간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은 이 카스타디바 케이블의 전체적인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케이블의 도체, 그렇죠. 도체가 궁금할 텐데요. 도체는 동선입니다. 그리고 UP-OCC예요. 이게 국내에서는 UP-OCC 이렇게 소개된 게 지금 네오복스에서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예, 김편님, UP-OCC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네. UP-OCC 이게 뜻이 뭘까요? 울트라 퓨어 오노 컨티뉴어스 캐스팅. 네, 좀 복잡하네요. 그렇죠. 기네요. 그러니까 초고순도 오노 방식으로 주조한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은선이 올 수도 있고 동선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흔히 OCC 아닌가 카퍼 동선 아닌가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캐스트 맞아요. 뽑아냈다. 주조 방식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컨티뉴어스 연속 주조 방식으로 뽑아냈는데 그 순도가 장난이 아니게 높다. 이게 UP-OCC고 얘는 동선을 썼기 때문에 다음에 뭐 카퍼 뭐 이렇게 오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OCC 이런 주조 공법이 사실 1980년대 일본의 치바 공대의 오노 교수가 이거를 개발을 해서 이게 오가 붙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도체 입자 구조가 이제 굉장히 불규칙한, OFC 같은 경우는 이게 불규칙한데, 이 OCC 같은 경우는 입자 배열을 한쪽 방향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을 해가지고 입자와 입자 사이의 어떤 그레인 같은 거를 최소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이나 이럴 때 어떤 걸리적거린다든가 뭐 이런 게 없고 굉장히 순조롭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음질적으로도 상당히 순도 높은 이런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상으로는 그러니까 기존 뭐 OFC 이런 게 이제 다결정이잖아요. 이 반대가 지금 OCC는 기본적으로 단방향 단결정이니까 좀 더 고속도로처럼 좀 쫙 깔린 느낌이고, 기존의 OFC처럼 이 다결정은 군데군데 구멍이 파져갖고 이 진행이 상당히 좀 곤란해하는 그런 이미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김편님이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순도가 7N이죠, 7N. 7N이죠. 7-9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99.99999. 그렇죠. 9가 9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9가 7개. 그게 그러니까 99.999 이게 총 함량, 한 선재의 함량이 그게 다 동으로 돼 있다 얘기죠. 나머지 거를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그 불순물을 쭉 했는데 뭐 은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하는데
그게 진짜 0.00000 그 밑에 미만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오복스에서 전문 이제 그 측정 장비가 있는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 순도, 불순물이 뭐가 있는지 이거 도표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뭐 순도는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7N이 맞다. 그거를 이제 네오복스에서 확실하게 위해서 네. 그 나머지 불순물을 보여준 거죠, 표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체는 뭐 인터 케이블이나 저희가 들고 있는 인터 케이블이나 여기 장착해 놓은 스피커 케이블이나 다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제 그걸 그 도체로 몇 가닥을 쓰는가, 뭐 그 단자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케이블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스피커 케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코드 일렉트로닉스 후면에 저희가 케이블을 장착을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DP를 신경을 썼어요. 그냥 이 앰프 없이만 하면 좀 밋밋할 것 같아갖고. 네. 그래갖고 이제 코드를 시행량 삼아갖고 네. 스피커 케이블은 이미 장착을 했고 예. 인터 케이블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CA는 네. 코나님이 들고 네. 지금 엑셀은 제가 들었는데 네. 이 좀 딱딱 소리가 날까봐 지금 딱 긴장되게 꽉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예, 손에 좀 땀이 조금 나려고 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스피커 케이블을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피커 케이블의 도체는 7N UP5cc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도체가 다 동일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로 제작을 했습니다. 보니까 단심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12게이지 단심선을 두 개를 사용했어요. 두 가닥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연심선을 또 두 줄을 사용을 합니다. 연심선, 예, 그것도 0.47mm 정도의 아주 얇은 요거를 열 몇 가닥을 이제 다 합쳐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또 두 가닥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 단심선 그 한 줄, 그 다음에 연심선 한 줄, 그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쿼드코어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 4덩이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쪽은 단심선, 연심선 조합.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역시 예. 단심선, 연심선 조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보면 파워 케이블 중에 단심선 쓰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무슨 OID나 이런 데서도 나오는 게 있는데 단심선 일단은 되게 뻣뻣하죠. 그렇죠. 네, 뻣뻣하긴 한데 그게 이제 뭐 전원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옥내의 뭐 내부 배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멀티템용이라든가 파워앰프나 인티앰프 이런 쪽에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저역 쪽에 상당히 그 저역 재생에 좀 강점이 있고 그리고 연선 쪽은 좀 고역 쪽 재생에 중고역 쪽 재생에 좀 좋은 면이 강점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스피커 케이블이나 파워 케이블의 단심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솔리드라고 그러는데 이걸 많이 쓰는 이유가 어차피 스피커 케이블이나 파워 케이블에 대전류가 흐르는 전력선이니까 그렇죠. 그 임피던스를 낮추기 위해서 이거를 굵은 거를 쓰다 보니까 단신선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터 케이블에 주는 연신선,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트랜디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거는 표피 효과를 최대한 높여서 그 표피를 고음은 고주파수는 표피를 타고 흐르는 그 표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연심선 가느다란 선을 주로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도체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단자는 이제 로듬-료금한 합금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보면은 단자나 여기 이제 스플리터라고 그러는데 스플리터나 이런 것들 보면은 가공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네. 이건 이제 기성품을 쓴 게 아니라 직접 네오복스에서 직접 만들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국내 케이블 메이커들 보면은 이제 선재 여기서 사오고 이쪽 업체에서 사오고 뭐 단자 저쪽에서 사오고 뭐 이렇게 해서 거의 터미네이션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오복스는 이제 다 특주를 통해서 제작한 이후에 그거를 터미네이션해서 신제품 이렇게 개발을 해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스플리터 이런 경우도 뭐 진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강점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냥 폼으로 다루는 건 아니고 일단은 스피커 케이블은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인터 케이블. 인터 케이블이죠. 인터 케이블. 김 PD님 일단은 제가 들고 있는 게 이제 RCA 케이블. 김 PD님이 갖고 있는 게 XLR 케이블이죠. 조금씩은 좀 설계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재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7N UP, OCC 동선을 썼는데 그렇죠. 스피커 케이블 단심선, 연심선을 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까는 4개 총 쿼드 코어였는데 얘는 2코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단심선. 근데 굵기는 스피커 케이블보다 좀 얇아요. 네. 왜냐면은 어차피 흐르는 전류의 값이 네. 낮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얇은, 네. 그러니까 굵기가 좀 얇은 단심선, 연심선을 쓴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XLR 밸런스 케이블은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갖고 플러스 선은 단심선을 썼고, 네. 마이너스 신호가 가는 마이너스 선은 연심선을 썼고, 네. 그라운드는 스피커 케이블하고 다르게 그라운드가 필요하잖아요. 아, 이거는 그렇죠. 이 편저 쉴드를 둘렀는데 예. 이게 지금 주석 도금 동선이에요. 이거를 맞아요. 그물망이 편주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저 쉴드를 묶어서 거기에 그라운드 선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서 이제 뭐 접지 핀이나 이렇게 접지 단자에 연결을 하면 되니까요. 네. 그런 구조고 지금 이제 그 코나미 들고 있는 RCA 언밸런스는 마이너스 선을 그라운드랑 같이 쓴다는 게 언밸런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그 오늘 아침에 네버스 사장님하고 이제 통화를 해서 네. 확실하게 여쭤봤는데 지금 밸런스 케이블 같은 경우는 단심선이 플러스 연심선이 마이너스를 썼는데 그렇죠. 이 RCA 같은 경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각각 절연한 상태에서 두 개 다 네. 플러스 역할을 맡긴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마이너스하고 그라운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편저 실드를 그라운드하고 마이너스 선으로 동시에 활용하는 그 지오메트리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 편님이 굉장히 쉽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빼먹고 얘기는 안 했는데 절연, 절연은 FEP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테플론 소재 중에 하나죠. 그렇죠. 테플론은 일반적으로 뭐 PTFE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FEP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은 여러 가지 막 케이블들 많이 리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드스트가 FEP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이 절연이 서로 선재가 안 닿게 하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안 닿게 하는 것도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이론이 있냐면은 결국 전기 신호는 도체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옆에 그러니까 도체 주위에서 그 형성이 된 전자기장을 통해서 흐른다는 이론이 지금 득세를 해갖고 결국 그거를 책임지는 그 품질을 좌우하는 건 절연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실텍 크리스탈 케이블 같은 데가 절연체 되게 신경을 쓰잖아요. 많이 쓰죠. 그 이유가 어떤 절연 자체 목적도 있지만은 그 전기 신호를 정말 손실 없이 빠르게 보내기 위해서는 절연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역시 네오복스에서도 절연 효과가 좋은 테플론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이 케이블의 뭐 기술적인 이런 뭐 설계 특징들 요거는 요 정도까지 얘기하면은 될 것 같고 실제 음질적인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일단은 저희가 듣고 또 녹음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스 기기는 웨이버사의 W 코어, 룬 코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W 스트리머 사용을 했고, DAC는 바노디오의 파이어버드 MK3 파이널 에볼루션 버전 사용을 했고요. 앰프는 이것만 사용했습니다. 코드 일렉트로닉스의 울티마 인티그레이티드 앰프를 사용을 했고요. 스피커는 라포트 테크놀로지스의 아트리아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들어보고 녹음은 3곡만 했습니다. 3곡 이어서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Mama just killed a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lled my trigger, now he's dead. Mama, life had just begun, but now I've gone and thrown it all away. Mama, I didn't mean to make you cry. If I'm not back again this time tomorrow, carry on, as if nothing really matters. Too late, my time has come. Send shivers down my spine, body aching all the time. Goodbye,
Everybody, I've got to go. Gotta leave. Every morning at the mine, you could see him arrive. He stood 6'6", weighed 245, kinda broad at the shoulder, narrow at the hip. And everybody knew you didn't give no lip to Big John. Big John, Big John, Big Bad John. Big John. Well, nobody seemed to know when John called home. He just drifted into town and stayed all alone. Didn't say much, kinda quiet and shy. And if he spoke at all, he just said hi to Big John. Somebody said he came from New Orleans, where he got into a fight over a Cajun queen, and a crashing blow from a huge right hand sent a Louisiana fella to the promised land. Big John, come on. Big John, Big John, Big Bad John. Well, then came the day at the bottom of the mine when a timber cracked and men started crying. Miners were praying and hearts beat fast. 네, 저희가 테스트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제가 평소에 그냥 가지고 있었던 케이블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케이블을 두 가지를 다 바꿨습니다. 스피커 케이블 카스타 디바, 인터 케이블도 XLR 그렇죠. 카스타 디바 이렇게 적용을 해서 비교를 해 가면서 또 녹음도 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거는 뭐 약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예요. 저가의 뭐 와이어월드 입문형, 그 다음에 하나는 뭐 밸런스 케이블 같은 경우는 DH랩스 이런 거를 사용을 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뭐 존 애덤스의 그 보헤미안 랩소디 이거 처음 들어보면은 대역폭 자체가 굉장히 넓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고역 쪽도 탁 트여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막 무겁고 밑으로 깔아지는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역 쪽은 굉장히 열려 있고 저역 쪽도 상당히 깊게 내려가는, 전체적으로 근데 해상력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크게 좀 많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쓰던 스피커 케이블하고 XLR 밸런스 케이블로 들었을 때보다 일단 해상력, 그리고 아까는 안 들렸던 소리가 더 들리는 거, 그리고 악기의 어떤 잔향이라든지 그 녹음 공간의 공간감 이런 게 확 느껴지고 그런 게 살아나는 걸 보고서 야, 이게 어떤 그 쉽게 말해서 해상력, 정보량이 대폭 늘어났다. 이게 가장 먼저 체감상 느껴진 거였어요. 네. 그래서 입자가 상당히 곱고 아주 세밀한 그런 야금들, 고역 쪽에서 반짝반짝이는. 그렇죠. 근데 이게 동선인데 은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죠. 은이 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해상도 중고역 쪽에 특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근데 반대로 이제 순원 케이블 같은 경우 이제 중고역은 좋은데 이제 저역 쪽이 좀 무르거나 그렇죠. 가벼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동선의 저역이 확 느껴져요, 확실히. 그렇죠. 두 번째 뭐 이런 곡 들어보면 이 정말 이렇게 저역만 나오는 보컬인데 저역 쪽이 굉장히 그 어택이 굉장히 강력하고 탁탁
되게 단단한 네. 예, 그런 저역 표현들 상당히 놀랍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음 쪽에서 약간 은선 특성이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7N UP, OCC 네. 그 공법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더 순도가 높고 점도가 높은, 그래서 이런 거일수록 고음 표현에 되게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기존 케이블로 들었을 때보다 달라진 이 두 번째 곡에서는 저음의 윤곽성이 아주 선명하고 또렷해졌어요. 네. 이게 보면은 기본 심지는 동선이지만은 네. 윤곽선의 어떤 색 번짐이 싹 없어진 걸로 보면은 특히 스피커 케이블에서 단심하고 연심 예. 그 맡은 역할을 나눴잖아요. 아, 고음하고 그렇죠. 저요. 예. 이 효과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좀 더 빠릿빠릿하고 스피드하고 음이 전체적으로 좀 술술 나온다는 느낌은 아, 예. 이 FEP 그 테플론으로 절연을 한 효과가 아주 톡톡히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뭐 마지막 거 이런 대편성 이런 것들 들어보면은 악기들 분리, 그러니까 각각의 음색들 그리고 뭐 각 그 주파수 옥타브에 따라서 이제 악기들이 이제 나뉘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악기들의 각각의 음색들이 다 이렇게 레이어링처럼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또.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대역 간의 그 특성이 잘 조화를 이루었고, 마지막 곡 녹음 그 종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예. 야, 이거 참 밸런스가 잘 잡혔다. 네. 그리고 스피커 케이블, 인터 케이블이 동시에 똑같은 선재로 하니까 어떤 음적인 통일성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좀 됐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네오복스에 대한 경험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 예. 요번에 이 정결한 여신 네. 이 캐스타 디바를 들으면서 그런 거 이 네오복스가 이 정도였구나 네. 좀 감탄하면서 청음을 했습니다. 야, 김PD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진짜 좋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네오복스 케이블을 초창기부터 계속 좀 써왔었어요. 신제품 나올 때마다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히 좀 좋아하는 케이블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써왔는데, 이번 이 케이블이 뭔가, 정점에 이르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계속 은도공을 솔직히 좀 많이, 그렇죠. 은도공 케이블로 상당히 그 유명했거든요. 근데 기존에 뭐 동선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첼리비다케 같은 동선 그 라인업이 있었는데, 이 카스타 디바에서 뭐 한 단계 이제 몇 단계 탁 올라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UNOFC가 좋았지만은 그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를 뚫기 위해서 7N UP5cc 동선을 도입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국내 브랜드, 자랑스러운 국내 브랜드 네오복스에서 신제품이 나왔는데 또 그 사운드가 상당히 좋아서 저희도 기분이 상당히 좋네요. 예,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